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출근하다가 좀 필 받아서 그냥 동영상을 좀 올리게 됐고요. 일단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 제가 이제 내년 전망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이제 내년 초 정도부터 시장이 이제 랠리를 보일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의외로 빨리 진행이 돼서요. 지금 분위기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채나 공사채, 한전채 같은 경우에 거의 1% 이상 더 금리가 낮아진 수준에서 이제 발행도 되고, 투자 심리가 신용 정책이 빨리 일단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동성 문제는 정부가 일단 좀 막아주면서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털 이슈, 부동산에 관한 이슈가 남아 있긴 한데, 그저께인가 둔촌 주공도 어쨌든 경쟁률은 낮았고 최종 계약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성공적이고, 장이동인가도 어쨌든 미달 안 되고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가격도 1차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정도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부동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워낙 이제 신용도 지금 이게 이제 부동산 시황하고 좀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신용정책은 일단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세는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부도 안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은 그러한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물론 금리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높은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그 감내는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이자 많이 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적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경기는 좀 이제 둔화될 거기 때문에 벌이는 줄고 이제 이자 비용 같은 지출은 이제 물가 오르고 해서 커지기 때문에 내 손에 남는 거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죽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좋은 시절이 그동안 몇 년 있었으니까 또 잠시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정부의 그동안에 이제 그 시장의 어쨌든 안정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 정부의 그 지원 대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정부가 이 상황 관리를 위해서 기업들의 어쨌든 유동성 지원을 하여튼 대폭적으로 하는 데까지 해줄 거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개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진정이 될까? 뭐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제 일종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까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대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일련의 흐름들, 과정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분명히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좀 내렸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것을 어쨌든 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하여튼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형 정책이 오래돼서 좋을 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 지원이, 그러면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이 과연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건 계속성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정부가 무한정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옥석도 가리고 이제 좀 구조조정해서 솎아낼 걸 솎아내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씀은 당연히 맞고. 근데 이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 만약에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옥석을 가리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망할 기업들은 이제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진짜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서 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진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그만큼 상황이 나아졌다는 그 반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개별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적으로 시장에 이제 그게 주는 영향이 없을 정도로 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정부는 그런 부분에 개별적인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용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포인트를, 시점을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망해가는 회사의 포지션을 들고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그 상황에서 취약한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으면 경우는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지만, 사실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거고, 일단 정부의 어쨌든 그런 지원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때는 상황이 그만큼 안정됐을 때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은 큰 틀에서 안정이 됐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하위 신용 등급이라든가 뭐 그런 쪽까지 완전히 이제 온기가 퍼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긴장감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안 하고 대응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